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 저항 부를 것.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도 막말로 재단.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과 정치권 및 그 세력들을 보면 언어 유희를 너무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앞뒤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안보 측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까지 포함된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고스란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 앞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마치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인 것처럼 기만하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개념 다른 두 종류가 있듯이 민주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를 입에 달고 살던 좌파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금이나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향하는 민주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개념의 인민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붙였다고 혐의가 붙기 도전에 어떻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법치 자체가 무너졌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공권력의 법 절차를 무시하고 조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좌파들이 그렇게 경멸해오던 독재 정권에서도 흔하지 않는 장면인데 말이죠. 현재 해당 기사에는 4월 16일 새벽 5시까지 좋아요는 고작 70명인데 반하여 화나요는 무려 11,353명이 클릭했습니다. 4,700개 이상이 달린 댓글 순공감 순으로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나는 여기가 북한인가 히읗히읗. 민주국가에서 대체 뭐하는 짓이지?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이러다 김일성 욕해도 잡혀가겠어라고 비아냥거렸고 TNAU는 광화문에서 김정은 환영한다고 김일성화 들고 흔들어도 괜찮고 김정은 풍자했다고 수색이라며 의문 부호를 달았습니다. 특히 지연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과 판박이네요.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짓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고 있군요. 보수니 진보니 관심도 없고 각자의 가치 영역이라 알아서들 가치관에 맞게 사는 거라 옳고 그름의 판단 영역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행위나 행태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있죠. 보수든 진보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면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라며 이중적 행위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상을 온라인 누리꾼들이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니 갑자기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여직원 행적을 추적하겠다며 고의로 접촉 사고 내고 사는 곳을 알아낸 좌파 정치권의 행위를 규탄하는 박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에서의 선견 지명식 발언이 떠오릅니다.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이 현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경비실에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한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히 신공안정국 공포정치라며 백두칭송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한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며 멋대로 주거 침입하고 이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한 운동권 세력은 반대 의견을 내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사찰하고 수사, 탄압하는 민주주의 탄압파쇼 정권에 불과하다며 전대협의 문정권 비판했다고 청와대 민정에서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조국 수석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점거했던 대학생단체 간부 윤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박혜림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던 22명이 모두 풀려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려면 여야와 정부를 가리지 말고 비판해야 하는데 이들은 왜곡된 의미의 진보라는 단어를 집단의 수식어로 쓰면서 진보론자를 자칭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색깔놀이 하지 말라는 놈들이 색깔놀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언행불일치라고 표현하며 논리적으로는 무순이라고 표현한다. 왜 이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음모론까지 인용하여 관련자들을 비난하면서 KBS 등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선 묵묵부답인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라는 팩트 폭행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매우 추상적이게 들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판단 기준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살인죄 같은 중죄가 아니면 아예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제화하는 건 어떨까요? 왜 이런 의제를 던지느냐고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엇비슷한 사안으로 구속과 불구속으로 갈라진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같은 블랙리스트 문제라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불구속,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일 경우 더욱 노골적으로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 법 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법이 왜 이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마음에 안 들면 단체로 국회의원 사무실 거짓말로 속여 진입해 쳐들어가서는 점거하고 농성해도 취소 구속은 안 된다는 법원의 뜻이군요. 우파 단체가 민주당사를 찾아가 점거해도 법 집행은 이와 같은 형평성을 유지해 줄까요? 또 하나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민노총 등이 부산 동구 일본 총영사관 앞길을 항일 거리로 선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부터 정발 장군상 인근에 가져다 놓은 강제징용 노동자상까지 150m 거리입니다. 민노총 측의 계획이 알려지자 부산시는 지난 3월 12일 오후 기습적으로 노동자상을 철거해 남구의 역사관으로 옮겼습니다. 민노총 측은 이에 반발해 규탄 대회를 열고 부산시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단체를 만들어 온갖 일에 참견하고 있는 민노총. 문재인 정권조차 민노총의 눈치를 보니 공권력조차 무기력하게 만드는 민노총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행정기관도 민노총의 눈치 보기만 급급하니 결국 국민이 민노총을 향해 결사항쟁의 각오를 벌여야 할 판국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3월 15일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는 왜 막말이라는 기자의 주관적 단서를 붙이는 거죠? 누구에게는 막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솔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1300여 개의 댓글이 달린 국민일보 기사의 반응을 보면 474명 하나요보다 750명 좋아요를 클릭한 비율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누리꾼들이 전해들은 감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자들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좌빨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것까지는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며, 그러나 애만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한 것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 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수많은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의혹 제기로 생산되어 국가의 재난 상황에 혼란을 부추겼지만 이런 허위 날조 의혹 제기에 처벌한 전례가 있었던가요?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강원도 산불 관련 의혹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을 두고 강원도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라며 우리 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7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정부 반대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이버 공간까지 가짜뉴스를 핑계로 단합하고 지배하려는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과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비판과 감시의 명예훼손으로 재갈 물리려는 시도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아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은 180도 달라져 가짜몰이 공포정치를 해 감시와 통제, 검열의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보수 우파의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탄압하는 자들의 편에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유난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사법부와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작당하고 합심해서 우파 개인적 의사표현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너무나 엿보입니다. 정권에서 압박하면 처음에는 비판 기능이 움츠러들겠지만 어느 순간 그 참았던 울분은 몇 배 이상으로 터지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정권은 유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권력을 향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할 거 알면서 온갖 비방용 의혹 제기하는 건 솔직히 매우 악질적이고도 비겁한 행위인 거죠. 진짜 용기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좌파들에게는 역지사지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인간의 기본적 양심이 있다면 역지사지 개념이 탑재되어 일정 정도의 선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과거 좌파 정치권들은 국가 재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미러링 효과, 데자뷰, 부메랑 효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르지라며 우덜식 논리를 감히 국민에게 내세울 건가요? 모든 국민이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충고로 기억하세요. 좌빨박멸님, 황규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